네, 안녕하세요. 추세 추정 TV입니다. 10월 6일 주식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상승 종목 중에 추세를 보인 종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은 계속 미국과 국내 모두 아직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장 점수는 마이너스 4점이고 투자 비중은 적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환율이 10월 6일 현재 환율이 좀 많이 장중에 하락을 해서 1402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제가 환율의 추세를 보니까 1400원을 깨게 되면 상승 추세를 이탈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환율이 좀 1400원 아래로 좀 내려왔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 코스닥, 그래서 선물만 소폭 팔고 코스피, 코스닥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닥만 좀 매수를 했네요. 테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승을 보인 테마는 조선과 조선에는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2차전지가 강했는데요. 2차전지 소재 중에 전고체에 해당하는 테마 종목이 이수화학, 대주전자재료, 동화기업. 이 중에서 이제 대주전자재료는 조금 매출이나 이익 대비 좀 시총이 높은 편이고요. 이수화학이나 동화기업은 알짜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반도체 장비 중에는 라온테크, 이오테크닉스, 네오셈. 라온테크는 로봇, 그러니까 제조용 로봇 관련되고 이제 장비도 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오셈, SFA,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또 소재로 가서 대표적인 소재주 LNF,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이 있는데 이 중에서 포스코케미칼, 그러니까 좋긴 한데 2차전지 소재주들이 물론 좋기는 하지만 조금 실적 대비 시총이 높아서 손이 좀 잘 안 가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눌림을 주고 추세로 왔을 때 2차전지는 꾸준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품주 중에는 KEC, 덕산테코피아, 네페스, 월덱스, 이런 종목들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로 그냥 통칭을 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 이수에칩스, 제노포커스 등이 개별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는 미코, 전고체 개발 관련해서 미코가 22%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엔솔과 LG화학 2차전지 관련이고요. 하나솔루션, 태양광, 포스코케미칼, 카카오, 기아, LG노텍, 현대차, 삼성SD, 에코프로 순으로 거래대금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참 잘 팔린다, 환율도 우호적이다라고 하는데 인플레 감축 법안으로 전기차 판매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내용으로 힘을 좀 못 쓰고 있죠. LG이노텍 또 상승을 했네요.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다. 그래서 LG이노텍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프로도 좋죠. 에코프로도 2차 전지와 그 관련된 종목으로 그래도 비교적 좀
실적이 좋고 시총이 실적 대비 그렇게 과하지 않아서 좀 괜찮다. 상승률 상위 종목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지주가 상한가를 갔는데 제지주가 그렇게 테마가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플바이오, 미코, 넥스턴 바이오, 한전산업.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17% 올랐고요. 뇌 수술 관련 로봇, 장비 이런 것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수화학, 한국경제TV, 인지컨트롤스, 대명에너지, 캠시스 순으로 올랐는데요. 한국경제TV는 이제 미디어가 이제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한번 잔파등이 나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시장 상황을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추세를 보인 종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림페이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림페이퍼가 올랐고요. 그 다음은 잠깐만요. 누르니까 없어져서 무림페이퍼가 있고요. 실적은 뭐 그다. 그리고 일단 추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상한가여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도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실적은 뭐 바이오 회사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강한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관찰해 보면서 거래대금도 한 700억씩 나오고요. 다시 눌림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피플바이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미코. 미코는 이제 전고체, 2차 전지 전고체 개발 관련된 소식으로 이틀 연속 이제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미코가 이제 원래 끼가 좀 있는 종목이죠. 다음은 이제 넥스턴 바이오인데 이게 제가 이제 7일날 6일 거랑 지금 같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좀 일이 있어서 바로 영상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6일, 7일을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6일날도 강하게 올랐지만 7일날도 상한가를 가는 아주 강한 종목. 미코랑 마찬가지죠. 미코도 이틀 연속 상한가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그러면 넥스턴 바이오도 20%대 상승을 하고, 그리고 24 종가가 17%인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또 갔네요. 한전산업, 한전산업이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3천억 원대인데 그래도 뭐 원전, 뭐 에너지 이런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실적이 좀 있는 회사에 속하고요. 이수화학이 급하게 올랐다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가 다시 좀 상승 추세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이수화학이 실적이 참 좋습니다. 22년도에도 영업이익이 670억, 당기순이익이 한 5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시가총액은 한 6천억 정도.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꽤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국경제TV가 올라갔다가 잔파동이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다음은 조일알미늄인데요. 조일알미늄이 추세를 보이면서 이날 10월 6일 날 강하게 상승을 했고 7일 날은 또 다시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인데, 알미늄 가격 상승, 그리고
꾸준한 실적들로 봤을 때 조일알미늄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 추세가 잘 유지돼서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일단 정말 추세를 끌고 갈 만한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은 LNF가 7조네요. 7조 정도 되는데 LNF 같은 종목을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20년도에 매출이 3,500억, 21년도에 9,700억인데 22년도에 4조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회사죠. 그리고 이익도 턴어라운드에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3,000억, 당기순이익도 한 2,700억 정도. 그러니까 7조라고 해도 약 30배가 좀 안 되죠. 근데 계속 회사가 성장해. 그러는 LNF 정도라면 제가 볼 때 LNF 정도라면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 굉장히 괜찮다. 포스코 케미칼에 비해서는 이런 실적 대비 뭐 PE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서 LNF를 좀 좋게 보고 있어서 바닥권에서 상승을 보이는 흐름을 가져온다면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두산 같은 종목이 요즘에 그 두산 로보틱스가 부각이 되면서 지주사이긴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로봇주로 두산 지주 회사가 로봇주로 또 엮이기도 합니다. 두산의 시가총액은 1조 6천억이네요. 1조 6천억이고 그 다음에 현재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도 영업이익이 한 2천억, 당기순이익이 한 1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오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한 1,200억. 그래서 지주사이면서도 로봇주에 해당되는 두산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로봇 테마로 해서 지켜볼 만하고 반도체 소재 원익 QNC가 많이 이제 하락을 했다가 바닥권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이 1,200억, 당기순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6천억이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복귀되는 흐름을 좀 지켜보다가 투자를 고려해 볼 만 하겠죠. 다음은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문배철강이라든지 금강철강 같은 종목들이 요즘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로보티즈가 또 이렇게 상승과 조정을 보이면서 어쨌든 21선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아쉬운 거는 이렇게 좀 실적이 좀 약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죠. KPF 자동차 부품주인데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당기순이익이 한 280억인데 시가총액은 1,500억.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다시 좀 이렇게 상승 추세에 복귀되는 시점을 보면서 투자해 볼 만하고요. 에코프로가 급하게 올랐다가 지금 잠깐 21선을 깼다가 다시 좀 상승 추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4천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3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은 2차전지와 뭐 환경 관련된 2차전지 소재와 환경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영역도 괜찮고요. 다음은 이제 SPG 또 로봇 관련 주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좀 탄탄한 회사, 매출도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되고요. 시총은 4천억 정도. 리즈너블 하죠. 로봇 관련된 테마에서는 실적이 가장 탄탄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TCC 스틸, 2차 전지 관련된 뭐 배터리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적이 괜찮고 340억, 500억 영업이익인데 시총은 2천억 괜찮은데 최근에 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뭐 그 이유까지는 정확하게는 분석은 못 해봤는데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고 조정이 끝나고 다시 21선 위로 상승 복귀한다 그러면 접근해 볼 만한 회사다. 무림 PMP, 펄프를 만드는 회사죠. 제지 관련 회사. LG 이노텍이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좀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워낙 탄탄하죠.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당기순이익이 1조 1천억인데 시가총액은 7조. 괜찮죠? LG이노텍 쭉 끌고 갈 만한,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고요. 다음은 동아기업. 동아기업은 마루 만들면서 또 전해질, 2차 전지로도 소재로도 포함되는 회사인데 영업이익 1천억, 당기순이익 760억, 그 다음에 시총은 1조 3천억. 그 정도면 2차 전지 전해질 치고는 밸류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쇄 회로기판, 심텍도 마찬가지로 21선은 아직 하향하고 있지만 실적이 워낙 좋은 회사여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 작년에 영업이익이 1,700에서 4천억, 300억까지 지금 오를 정도이기 때문에 실적에 비해서는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호석유화학이 또 바닥권에서 워낙 싸다 보니까 이게 올해 벌어들이는 돈이 작년에는 더 많은 2조를 벌어들였고요. 당기순이익으로 올해도 1조를 벌어들이는데 시가총액이 4조예요. 그런 이제 저평가이기 때문에 물론 실적은 조금 더 좀 슬로우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워낙 많이 싸지다 보니까 밸류가 부각이 되고 또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매력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반도체 소재 관련된 회사고요. 마찬가지 실적이 좋고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려는 모습을 갖고 있고요. 이렌텍, 2차 전지, 그 충전기, 휴대폰 배터리 팩, 뭐 이런 것들을 노트북용 배터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800억, 900억, 당기순이익 700억인데 시총이 3천억. 많이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다지고 올라올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 하고요. 데모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식이죠. 실적은 좀 약한 편입니다. 실적은 약한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전쟁 관련된 테마로 가끔씩 이렇게 상승을 하곤 합니다. 마지막은 동성화인텍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회사고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차근차근 더 성장을 하겠죠. 그에 비해서 시총은 현재 3천억 대니까 가볍다. 어차피 조선주, LNG 관련된 운반선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동성화인텍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21선의 흐름을 보시면서 상승 추세를 노려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6일 주식시장과 상승 추세주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